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가 이 대만과 중국의 그 첨예한 군사적 대립, 또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차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어제 29일이죠. 오늘 10월 30일이니까 어제 바로 교황청 교황을 만났습니다. 오늘 30일 오전, 그러니까 29일 현지 시각이죠. 어제입니다. 오전 29일 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하고 나서죠. 10월 달에 그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을 만났고 북한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도 당장 지금 교황이 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방문이 무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중요하고 국적으로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초청이 오면 기꺼이 수락하겠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과 사전 조율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사전 교감을 가지고 북한의 부탁을 받고 가서 자, 북한이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북한의 태도를 보게 되면 또다시 중재자라는 오지랖 넓은 행위를 그만두라는 듯한 그 뉴스를 보고 이것은 북한이 부탁해서가 아니고 북한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제 임기 말 독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이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G20차 이태리를 방문해서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참 구차하게 보입니다. 물론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북한에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것은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북한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오지랖 넓은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서 초청이 오면 기꺼이 수락했다고 했지만 북한이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2018년도 2월달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자, 그때 김여정이나 또 김영남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고 또 임종석이나 그리고 그때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특사로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도 만났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을 했죠.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만났고 그리고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걸 전달했기 때문에 북미 미북 회담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부탁에서 간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그래도 명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황청을 만나서 교황청회가 교황을 만나 북한에 방문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듯한 모습 참 구차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깨지느냐 아니면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담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래서인지 오늘
대남 사이트.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통일 메아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일 메아리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입니다. 오늘 외세 의존은 백해무익하다. 이 시간에는 외세 의존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결의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자주 종신을 후리게 하는 시대적 근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 문제 해결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과 남의 온 결의가 우리 모든 남과 북의 주민들이 이 자주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지라는 이 뜻입니다. 자주적 입장을 견제한다는 목소리를 내봅니다. 자, 그러나 결의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아직도 북남 관계 문제와 당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외세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북남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항상 미국의 바짓가랭이 붙잡고 했는데 이제는 외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외세. 여기는 미국, 일본, 국제사회, 영국, 프랑스, 서방세계 다 들어갑니다. 러시아, 중국도 들어갑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당 대표, 국회의장, 그리고 이 총리, 이런 사람들, 우리 내각을 총토로서 북한은 당국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자주의식을 한 꼬물만큼도 없으며 민족 내부 문제인 북남 관계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지지와 협조를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고질병으로 악습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 점점 더 무맥해지고 나중에는 남에게 자기의 운명까지도 맡기게 된다. 북남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내북 문제는 북남 관계 문제는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고 나갈 때는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남에게만 의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결론을 한번 보시죠. 남조선 당국이 그런데도 남조선 당국이 북남 선원들이 종신에 배치돼 계속 북남 관계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불러온다면 북남 관계는 지금의 경색 국면에서 언제가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조선 당국은 사대와 외세 의존의 악습을 벌이지 않는 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조선반대의 평화 안정은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한 온 결의에 단합된 힘에와요 이룩된다는 진리를 한시바삐 깨달아라 한다. 외세 의존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권평원의 글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이런 글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태리라는 말을 이태리 G20 정상에 가서 교황청한테 구걸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통틀어서 미국의 바짓가랭이 붙잡고 이제는 교황의 바짓가랭이 붙잡고 남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북한을 또 가서 방문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이제 아마 내일은 또다시 이런 글이 또 실릴 겁니다. 이렇게 외세 의존하지 말고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계속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다니면서 유엔 총회에서까지 종전선언 문제를 국제사회에 끌고 가서 계속 구걸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김정은의 부탁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교황청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래도 김정은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게 해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해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이가 말입니다. 중재자라는 오지랖을 떨지 말고 그런 소리를 제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도 한 지가 벌써 오래전 일인데 아직까지 남북 문제를 외세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교황청에 끌고 가서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이 이런 비굴한 추태를 보이지 말라고 쏘아붙인 글. 청와대나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번에는 이 DMZ 철조망을 쳐놨던 그 철조망을 걷어낸 그 철을 녹여서 십자가를 만들어 가서
교황청에게 갖다가 선물로 주면서 남북 문제에 좀 제발 나서달라고 이런 구걸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데 대한 북한의 신랄한 비판임을 다시 한번 교모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김정은은 교황청이 왔던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을 만나도 김정은은 자기 길 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핵 군축 협의는 나설지언정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는 일체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미 2017년 12월 김정은은 우리는 그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완벽하게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완벽하게 갖췄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2017년입니다. 이제는 그때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소형, 대형 핵무기,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까지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북한. SLBM까지 만들어 놓고 국첨소까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북한. 문재인 대통령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국제사회에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해봤자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대화에 이끌어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솔직히 김정은에게 이야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최명규님께서 킥킥하고 웃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최명규님